오는 16일 군수를 다시 뽑는 인천 강화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재진의 전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한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 방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한 대표가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여 재보궐선거 이후 만남이 이뤄질 거란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나온 발언들이라 여권 반응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원칙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도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내에선 두 사람의 독대 자리가 당정 관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활동 자제 요구부터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까지 밝히면서 친윤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친한계죠? 그런가요? 어쨌든 하시죠,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니까 네. 자,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좀 번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뭐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끌어내려야 한다 그 발언에 대해서 네. 탄핵에 얘기한 거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라고요. 네. 예,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해석이 맞다는 뜻이네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맞겠죠.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지금 이전과 달리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그 방어할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이 좀 뚫리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부결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다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게 되면 야당 의원들도 그때는 마냥 방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까지도 그리고 여당의 미래까지도 함께 추락할 수 있고 함께 공멸할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태균 리스크가 터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갈 유일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만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이 지금 상설특검 얘기를 하고 명태균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원 수련. 진윤계에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움직임, 행동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강승규 의원도 그랬고, 꼭 친윤 이제 경계에 있는 윤상현 의원 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악마화에 부안해동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이다. 이런 거 삼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수사라는 게 객관적 사실하고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 내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 이런 거는 법무장관까지 했던 사람 발언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조금 결이 다른 방향에서 비판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할 때 그때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기소를 안 하고 뭉갰던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돈 낱말하듯이 하는 거는 이거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라. 이건
뭔가 좀 그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을 때의 기준과 네. 지금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기준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류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호주석 대변인.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듣고 나니까 자, 한동훈 대표가 진짜 법무부 장관이었네요. 그때 왜 기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기소를 하라는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 검사들까지 특수부의 재배당 반부패 수사 2부죠. 네. 재배당까지 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놓고도 그때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했던 것 잘못이고요. 이 정부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않고 이렇게 왔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황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이제 그 2심 판결에서 그 전에 없었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 그 전주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그 상황 변화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건 빨리 결론 내렸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뭔가 이제 진심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국면이 달라졌을 텐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 변화 속에서 정치는 오늘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지금은 정치의 영역에 몸을 담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민심에 반응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비판도 그렇고요. 당장 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과거 법무장관 시절 때는 오히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방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발언은 어땠을까요?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그 당시는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부하 같은 강요 아니었습니까? 그때와 지금 또 당대표일 때 입장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그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사실은 좋은 쪽으로 끼칠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철저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 달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결별을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 아닙니까? 차기 대권을 꿈꾼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절대적으로 방어하면서 나갔다가는 본인이 아예 대선 무대에조차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결과적으로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때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고 소환 조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렇게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졌겠느냐. 사실상 검찰이 차일피일 미뤘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어쨌든 손 놓고 있다가 그때는 방어만 하다가 이제 와서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랑 사이 안 좋아지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최순원 수련. 네. 어쨌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곧 결정을 내릴 것 같다. 빠르면 다음 주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그 이제 우리 법조 기자들 취재한 거를 종합해 보면은 아마 다음 주에 재보선 이후에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취재가 되고 있고요. 결과의 방향도 아마 불기소 처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렇게 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핵심 쟁점이 뭐냐면은 그 뭐 이른바 그 7초 8만 주 거래라고들 하죠. 2010년에 그 이제 7초 그 문자가 나온 지 7초 만에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 주문했던 것. 이게
지난 1, 2심 재판에서 다 이른바 통정매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들 간의 매매로 지칭됐던, 규정됐던 거래인데 이거를 이제 지난번 김건희 여사 조사, 이게 뭐 소환 조사냐, 소환 당한 조사냐 뭐 논란이 있었던 그 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건 무관한 내가 했다. 주가 조작과 무관하게 내가 한 거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검찰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그럼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법조기자들 취재로는 검찰의 분위기가 이 통정매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 했다라는 주장을 깨는 게 되게 쉽지 않다. 그래서 불기소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오면,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상당히 다시 한번 여론이 출렁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 후준석 대변인. 일단 친한계 쪽에서는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좀 부담이 있다면 지난번처럼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그럼 왜 기소를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거의 비슷한 고민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주 세력과 전주와 그 주가 조작 주도 세력 간의 움직인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아까 2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받은 그 전주하고도 차이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걸 납득하시지 못하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풀어드릴 것인가 한 것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뭐랄까 절충점으로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넘기겠느냐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너무 한가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사심의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성민 전 최고, 일단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수사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기관 고발인, 그리고 또 피고발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이 되겠죠.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이걸 신청할 것 같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개최 여건 자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수심위를 열고 말고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심위는 열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불기소. 가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라라는 게 수심위의 결론이었잖아요. 그 수심위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는 수심위도 무력화되는 것이냐라는 수심위 회의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 사실 수심위 열어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심위가 사실상 뭐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심위의 판단을 받아서 검찰이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검찰이 너무 좀 비겁하다라는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수심위보다는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기소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의 검찰 조직에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